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자, 2월달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승보다는 조정이나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 명절이 껴서 그랬는데요. 올해는 시장이 역대급 불장이라 그런지 2월달조차도 현재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끝을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이 시기 때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공략해보시라고 따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타점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진입을 하려고 계속 타점을 보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매수 타점다운 타점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파동이 상승 5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람 심리상 되게 신기한 게 상승 5파째에서 강한 매수 충동이 일어납니다. 상승 1파 때는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때 살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 쓰려하지만 여전히 상승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목을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번에 진짜 가나 이런 마음에 그리고 이때 이 두 번에 매수를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고점에서 매수 버튼이 잘 눌러집니다.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상승 5파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매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싶죠.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모리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올해 또는 내년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의 고점을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단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자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공략하시려면 적어도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최소 11선 부근이나 21선 부근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자칫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포모가 오더라도 잘 참아내셔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입질로 소액만 집어 넣어 보시고 그 이후에 흐름 보면서 물량을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제가 매수 팁을 하나 드릴 생각인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제가 아침 영상에서 자사주 소각 수혜주 정리를 하면서 하나생명, 동양생명, 그 다음에 스택 인베스트먼트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이렇게 하나급락, 하나생명 조정 중이네 공략해 보겠음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생명은 제가 이 장대 양봉날에 소개를 해드렸고 장대 양봉날에 소개해드렸다는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시점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 조정 구간을 공략하는 거는 파동상 상승 1파가 나온 이후에 조정 2파 구간을 노려서 상승 3파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상승 3파 구간에서 확인을 한 다음 조정 4파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마지막 조정 5파를 노리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좋은 구간은 이 구간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2 이후에 상승 3파가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러면 차분히 기다렸다가 조정 4파가 나왔을 때 파는 흐름이 아닌 물량 조정 흐름이 나오는 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 마지막 상승 5파를 노리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상승 5파를 만들고 하락을 했다면 그 세력이 계획한 상승 목표치가 딱 이 가격이 되겠죠.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도
나름 정해놓은 목표가가 있고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까지만 설정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거에 이렇게 이 구간에서 물린 개인들이 많을 경우에 그 이상 올리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올리고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 다음날에 크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고 이쁜 조정이 나왔을 경우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움직임이 아닌 시가가 목표가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이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절대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이 목표가를 터치를 안 하고 그 밑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실제로도 그 목표가를 찍기 위해서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조정 없이 바로 그 목표가를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떨어지는 하락은 말 그대로 팔면서 떨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을 안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매도가 되는 경우에 반등을 노리고 공략을 했을 경우에 큰 폭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제가 장대 양봉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그 이후에 음봉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완만한 조정 구간을 노리는 매매로서 추가 상승 또는 약간의 반등을 노리고 이렇게 진입하는 매매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상승 조정 상승을 노리는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목표가가 나름 1파의 상승분만큼 상승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 가격대가 목표가가 되겠죠. 이 가격을 이런 조정 없이 바로 달성을 한 다음에 이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이런 매매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을 안 주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럴 경우에 큰 폭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고가권에서 매도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음봉 조정 구간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캔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상한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상승 N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도지 캔들이나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시가가 높게 떠서 그 위에서 윗꼬리를 단 다음에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때 나온 상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하고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꼭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항상 여러분들이 조정 매매를 할 때는 메이저들이 들어온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메이저들이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음봉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거나 음봉 조정 날에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포지션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런 음봉 조정 구간에서 섣불리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생명의 분봉인데요. 상승일 조정이 상승 3파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조정 4파가 이쁘게 먼저 이렇게 나왔다면 마지막 상승 5파를 노리고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그 이후에 바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하락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을 주긴 했으나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 없이 그냥 강력하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어떤 종목을 들었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 분명하게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면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죠. 지금 1순위로 봐야 되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영상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2차전지 섹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전현 영상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현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반도체가 현재 시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 20선 지지를 받고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으로 슈팅 흐름이 나온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공략 가능한 가격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2주 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슈팅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FNS테크라는 종목 소형주인데 이 종목 의미 있는 맥점을 이번에 돌파했고 오늘 마지막 이쁜 눌림 조정이 나왔는데요. 내일 바로 슈팅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눌림 조정 구간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마무리했고 이제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오늘 올라왔습니다. 내일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종목을 말씀드린 시점과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은 제가 텔레그램 뉴스방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방에 들어오시면 중요한 브리핑부터 당일 오전 중요한 재료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노타, 바이오 스마트, WSI 세 종목 올려드렸는데 노타 장중 14%까지 올라갔고요. 바이오 스마트는 11%까지 올라갔고 WI는 무려 장중 24%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중 저와 긴밀히 소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고 지금 바로 뉴스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겠습니다.